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생의 중후반부를 달리고 있는 중년의 여성입니다. 아직도 마음은 한창인 것 같은데 거울 속에 있는 저는 어느새 주름과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었네요. 인생 살아오면서 그래도 후회 없이 크게 굴곡 없이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러다 제 인생의 오점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되려 천운이라고 해야 할지 그러한 사건이 하나 생겼답니다. 다름 아닌 자식 일이었네요. 세상살이 뜻대로 되는 거 없다지만 자식 일만큼 할까 싶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임 없고 청일 속 알아도 자식 속 모른다고.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같은 여자로서 이런 말 하긴 싫지만 여자 조심해야 한다 라는 그 말이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아들한테 누누이하게 되었어요. 저의 며느리 덕에 말입니다. 아유 참 오늘이 인물 좋다 좋아. 지석이는 어디서 저렇게 예쁜 아가씨를 낚아채서 왔대. 지석이가 은근히 여자들한테 매력 어필을 척하나 봐. 아유 이 사람아 그런 말이 어딨어. 매력 어필은 무슨 매력 어필. 자기네들 둘이 좋아서 그런 거지 뭐. 뭐든지 일은 쌍방 아니겠어? 쟤들 둘이서 서로 좋아서 그런 거지. 뭘 우리 지석이 혼자서 그런 것처럼 그래. 아유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며느리가 너무 인물이 좋으니까 부러워서 그런 거야. 좋은 뜻으로 한 말이야. 며느리를 딸같이 대하고 아껴주고 싶었는데 그게 참 어려웠어요. 아들이 어릴 적부터 우리 아들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할까, 어떤 며느리를 내가 맞이할까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나 기대했던 며느리인데 물론 제 주변 사람들은 저의 며느리를 보고서 칭찬을 쉴 새 없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며느리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아주 자자했어요. 다들 며느리를 보고서는 연예인 해도 되겠다고 너무 이쁘다고 칭찬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 며느리요? 맞아요. 예쁘게 생겼죠. 누가 봐도 예쁘게 생긴 얼굴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남들은 다들 예쁘다고 하는 그 며느리가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뭐가? 나는 더 할 말 없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무슨 말이라도 좀 해줘요. 엄마, 그래도 혜정이 얘 진짜 괜찮아. 엄마도 혜정이랑 가깝게 지내고 하다 보면 혜정이가 얼마나 좋은 애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 아유, 겪어봐야 알겠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나는 네가 혜정이랑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하는 상황만 아니면 나는 당장에 너희 둘이 헤어지라고 했을 거야. 엄마 말 서운하게 들릴 거 아는데 이게 엄마 마음이야. 너 나한테 거짓말 못한다. 이게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야. 아이 엄마, 나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혜정이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응? 우리 잘 살게. 너무 그러지 마. 아들이랑도 크게는 아니지만 말로써 이래저래 꽤 부딪히는 시간이었어요. 다름 아닌 아들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동안 말이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며느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별로였어요. 거기다가 속도 위반으로 결혼해서 얻은 며느리였으니 더더욱이 제 눈에 며느리가 별로일 수밖에 없었죠. 맞아요. 물론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제 아들 일이라서 그런지 저도 감정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혜정이가 좋게 보이겠어? 너 속도 위반으로 결혼한 거야. 그래, 혜정이 집에서도 귀한 딸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니 아깝겠지. 그런데 혜정이 내가 혜정이 아까워하는 것처럼 나도 네가 아깝다 이거야. 정확히 뭐 때문에 그런 건데, 응? 어머, 결국은 혜정이랑 나랑 학력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거 아니야? 학력 차이? 그래, 학력 차이도 있지. 그런데 혜정이 걔 보면은 애가 행실이 어땠을지 나 그것도 걱정된다. 엄마,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다고 행실이 다 이상한 거야? 그럼 나도 이상한 거지? 누가 너희 속도 위반한 거 두고서 행실 따지는 줄 알아? 딱 보면 말하는 거나 눈빛에서나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런 거야. 며느리는 고졸에다가 직업도 변변찮고 어딘가 날티가 났어요. 저는 학력도 학력인데 날라리 티 나는 그 부분이 특히 며느리한테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었죠.
솔직히 제 아들이라서도 있지만은 며느리에 비하면 우리 아들이요. 미래가 창창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착실하고 착하고 완전 1등 신랑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흠이 있다면야 키가 좀 작고 배 좀 나오고 탈모 조금 있는 거. 그런데 말이 탈모지. 뭐 요즘 기술 좋잖아요. 배야 살 빼면 쏙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 아들이 하는 일은 IT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해요. 나름 이름 있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이름을 들어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 학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네들 자식들도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면접 팁 같은 거 있냐? 저희 아들한테 이따금 많이 물었거든요. 그에 비해 며느리는 어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했어요. 그러니 제가 뭐 하나 마음에 들 리가 있었겠냐고요. 뭐 처음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해야 한다 찾아왔을 때 저 정말 의아했었어요. 도대체 둘이 어디서 만났나 하고 말이죠. 언니, 내가 진짜 환장한다. 환장해. 뭐 회사팅인지 뭔지 그거를 만났대. 아니 만났으면 그냥 얌전히 연애나 하지 사고는 왜 치냐고. 요즘 회사 다니는 젊은 애들 그런 거 많이 하긴 한다던데. 아래 그래도 좀 지회사랑 비슷한 회사 다니는 사람이 소개받던가 하지. 아유,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얘기 듣고 세희한테 알아보라 했거든? 그 회사 뭐 격리라는 거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더라. 아유, 세희가 알아본 게 그렇대? 아유, 머리야. 나 정말 복정터 좀 미치겠어, 언니. 솔직히 내가 언니한테나 툭 터놓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녀석 그거 그렇게 결혼할 거였음 연애라도 실컷 해보게 할 걸 그 생각한다니까. 억지로라도 손자리 내보내고 해서 연애라도 많이 하게 할 걸. 아유, 여자를 만나봤자 지가 얼마나 만났을 거며 보는 눈이 뭐가 있겠냐고. 너도 그래도 그쯤에서 그만 티내 얘. 너 자꾸 그러면 괜히 지석이 삐뚤어진다.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랑 틀어지는 경우도 많어. 너무 그러지 말고 그래도 애 가져서 지네들이 책임지려고 결혼하는 건데 우리가 좋게 봐줘야지. 아들이랑 며느리는 둘이 회사팅이라고 무슨 미팅 같은 걸 하는 자리에서 만났다고 했었어요. 어디 남 붙잡고 저런 이야기 못하니 저희 친정언니 붙잡고서 한탄을 그렇게 했습니다. 친정언니 말대로 아이 가진 거에 대해 책임지고 잘 살겠다고 결혼하겠다는 애들한테 자 살아봐라 응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뒤로는 저도 입 꾹 다물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입을 다물어도 저는 이래저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도 뭐 어째요. 우리 아들이랑 속도 위반해서 결혼한 건데 며느리 집안에서도 자기 딸 젊은 시절이 아까울 수 있잖아요. 며느리도 자기 집에선 귀한 딸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정리하고 나니 그냥 내 가족이 될 운명이었구나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 결혼시키고 뭐 또 사람 살아가는 거 그냥 사라지대요. 며느리 배도 점점 불러왔죠. 요즘은 뱃속에 아기 얼굴도 3D로 볼 수 있고 한다던데 뭐 너희는 그런 거 안 했니? 아, 그거요? 제 친구들도 하는 애들 있긴 하던데 굳이 기대감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이 태어나고 나서 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오빠도 그러고 싶다고 했고요. 아유, 우리 엄마 손주 얼굴 궁금하신 거 보네. 우리도 너무 궁금하긴 한데 혜정이가 기대감 갖고 나중에 아이 태어났을 때 얼굴 딱 보면 좋을 것 같지 않겠냐고 해서. 요즘 뭐 그런 거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친구들 몇몇도 손주, 손녀 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너는 아들 내외가 태어날 아이 3D 초음파 같은 거 안 보여줬나 묻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사실 제가 저렇게 꽤 자주 물어봤었어요. 태어날 아이 얼굴이 궁금하긴 했죠. 단순히 내 아들의 자식이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며느리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걱정되는 게 좀 있었거든요. 제가 앞에서 저희 아들 외모 이야기 했었잖아요. 사실 저는 태어날 그 아이가 저희 아들 외모를 닮을까봐 좀 걱정을 했었어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 눈에야 잘생긴 제 아들이지만 솔직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영안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쁘장한 며느리 데려왔으니 손주 얼굴은 며느리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태교도 잘해서 아이가 건강하고 이쁘고 착하게 그렇게 나오길 바랐죠. 그런데 임신한 상황인데도 얘가 영 집에 붙어 있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트러블이 많았나 몰라요. 야, 아들, 너는 결혼까지 했으면 네 안 사람한테 밥을 해달라고 해야지. 아, 왜 엄마한테 와서 밥을 차려달라고 한다니? 너 이제 장가 갔으면 나한텐 손님인 거야, 손님. 세상에 어떤 손님이 일주일에 서너 번을 와서 밥을 먹고 가니? 에허,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서 오는 거지. 혜정이가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나 혼자 밥 먹기는 좀 싫어서 말이야. 그리고 엄마랑 얼굴 자주 보면 좋은 거지, 뭐. 안 그래? 어떻게 된 게 혜정이 걔는 매번 약속이 있는 것 같다. 아니야, 매번은 무슨 매번. 그냥 아이 가지고 나서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친구들 만나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지 뭐. 엄마가 편해야 아이도 엄마 뱃속에서 편하지.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었죠. 저는 고졸에다가 날티나고 더군다나 그런 이미지에서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한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말이에요. 역시나 제가 본 게 맞았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며느리는 집에 붙어 있지를 않았어요. 워낙에 놀기를 좋아해서 아들하고 트러블이 좀 있는 것 같았죠. 어떻게 된 게 장가간 아들놈이 일주일에 서너 번을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냐고요. 보통 아들들은 결혼하고 나면 집에 잘 안 온다고 하는데 너무 자주 오는 아들을 보면서 걱정이 되었죠. 저희 아들은 전형적인 집돌이 스타일이었거든요. 만약에 야근을 하면 무조건 그 주 주말은 집에서만 먹고 자고 해야 하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주말만 되면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머, 어떡하죠? 제가 이번 주말에 선약이 있어서요. 이제 아이 낳고 나면 한동안은 밖에도 잘 못 나갈 텐데 친구들이랑 미리미리 만나둬야죠. 저 좀 이해해 주세요. 대신 오빠는 갈 거예요, 어머니. 뭐 저 이유로 말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밖에 잘 못 나가니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죠. 그걸 이해 못할 리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야 이해하죠. 그런데 누가 보면 뭐 어디 애 낳고 유학이라도 가는 줄 알았을 겁니다. 친구들을 못 만나면 무슨 죽을 병이라도 걸리는 것처럼 며느리는 주말에 단 한 번도 약속이 없는 적이 없었죠. 그래서 주말에 가족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해도 며느리가 워낙 바빠서 약속을 못 했다니까요. 얼마나 바쁘신 분인가 몰라요. 차라리 대통령 얼굴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다는 말을 제가 며느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했습니다. 제가 너무 꽁한 거 아니냐고요. 저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머, 야, 하다하다 생일날 그런다디? 아니, 요즘 애들이 그런 거니 아니면 치성이 식구가 특이한 거니? 아, 왜 나는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언니. 내가 지금 며느리를 들인 건지 어디 무슨 상전을 모시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이번만이 아니야. 이전에도 주말에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게 시간 좀 비워라 라고 하면 자기가 임신했는데 스트레스는 풀고 살아야지 않겠냐면서 울고 불고. 아유, 그래도 그렇지. 임신은 뭐 자기만 했어. 야, 우리 때는 뭐 애 가졌을 때 안 힘들었니? 아유, 지석이 식구 걔 정말 안 되겠다. 시어머니 생일내 그러는 며느리가 세상 전체 몇이나 된다니. 맞아요. 하다 며느리가 다름 아닌 제 생일날 잘나신 저희 며느리가 5박 6일 동남아 여행을 가버렸지 뭡니까? 원래 자기 친구들이랑 결혼 전에 가려고 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결혼 후로까지 미뤄졌다면서 지금 아니면 친구들이랑 여행 못 간다고 갔다고 아들이 저한테 죄인 마냥 죄송스러운 얼굴을 하고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더라? 태교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보내달라고 했다고 하대요. 아니, 태교 여행을 갈 거면 지 남편이랑 가던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친구가 좋아지고 못 살 정도면 결혼을 대체 왜 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제가 자기 안 사람 안 좋게 보지는 않을까, 제가 마음 상하지는 않았을까 전전긍긍 좌불안석으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어머, 혜정이가 결혼도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 아이 가진 채로 결혼하고 하니까 임신했는데 엄마가 행복해야 애기도 행복한 거 아니겠어? 아이고, 야,
결혼 혜정이 걔만 갑자기 했냐? 너도 갑자기 안 결혼이야? 아이 뭘 그렇게 너 혜정이 혼자서만 손해보고 혜정이 걔 혼자서만 아쉬운 결혼인 것처럼 자꾸 그런다니. 그리고 나는 이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얘기를 할 거면 혜정이가 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야지. 왜 너를 시킨다니? 너한테 시킨 게 아니라 나한테 부탁한 거야. 워낙에 급하게 가가지고. 그게 말이 돼? 급하게 간다고 핸드폰 한번 들고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까? 열불 터져, 속 터져. 저는요, 며느리가 제 생일날 여행 간 게 열받는 게 아니라 며느리 하는 꼬락서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동남아로 여행 간 그거를 저는 며느리가 여행을 떠난 후 혼자서 제 생일을 축하해주러 집에 온 아들에게 들었단 말이죠. 저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생일날 안 올 수 있죠. 안 와도 돼요. 그런데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을 할 수 없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여행을 무슨 갑자기 당일날 간 것도 아니고 며느리라는 것이 하는 행동이 그 태도가 얼마나 싹수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거냐 이 말입니다. 저는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는데 해외라서 전화가 안 가서 못했네요. 그럼 며느리가 중간에라도 연락을 했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며느리는 여행 내내 저에게 전화 한 통을 안 했습니다. 아니, 누구는 해외여행 안 가봤냐고요. 그거 다닐 때 와이파이 있기만 하면 연락 다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거 뭐 유심하면은 전화도 다 되는 거를 하여간에 하는 짓 보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머, 어머니, 망고는 한국에서 먹는 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확실히 동남아에서 먹는 게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맛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당도며 신선도를 절대 따라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 잘 먹고 놀고 온 것 같네. 그게 티가 나요? 저 여행 가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요. 아, 어머니,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선물 사왔어요. 뭘까요? 자, 여러분, 며느리가 저한테 선물로 준 게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상이라도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며느리가 연락한 통 없이 다녀온 동남아 여행. 그 여행에서 저한테 주려고 으스대며 보여준 선물은 바로 이거였어요. 아휴, 망고네? 네, 건망고요. 말린 망고가 그래도 가져오기 가볍기도 하고 맛도 괜찮아서 말이죠. 어머니, 지금 하루 드셔보세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참 고맙다. 내가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어질어질했는데 말이야. 어머머, 그거 당 떨어져서 그러신 거예요? 얼른 드세요. 망고 먹으면 당이 착 올라가실 거예요. 당이 떨어진 게 아니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말이라고 떠들어대며 실실 웃는 며느리한테 기가 빨려서 어지럽더군요. 말린 망고라니 선물은 그게 다였어요. 그것뿐이었죠. 말린 망고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어디 요즘은 동네 슈퍼만 가도 파는 거를. 하여간에 저는 제 생일 사건으로 며느리와 사이가 멀어졌어요. 며느리야 원래 저를 신경도 안 썼던 인간인지라 저 혼자서 며느리한테 화가 나서 그러고 있었네요. 그런데 또 심란한 거 아세요? 아들이 저랑 며느리 사이에서 눈치 보는 것도 그거 속 터져 죽겠고 며느리가 아이도 가진 상황인데 어른이 돼서 내가 너무 쪼잔한 건가 싶기도 하고 어찌되었든 앞으로 쭉 볼 사이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 싶었죠.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이렇게 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도 고쳐 먹었고요. 하지만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건 다름 아닌 며느리였어요. 아휴, 어머니, 연락을 하고 오시지. 지금 친구도 와 있는데. 아유, 나도 몰랐지. 그러니까요, 연락을 하고 오셨으면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야, 너네 인사 안 해? 어른이잖아. 아, 안녕하세요. 그렇게 굳게 마음 먹고 며느리랑 우리 아들내외 집에 찾아갔는데 그때 마침 며느리 집에 친구가 와 있었어요. 역시나 끼리끼리 만난다고 며느리 친구도 날티나 보였죠. 그런데 묘하게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둘이 싸웠나 싶을 만큼 말입니다. 그 와중에 싹수 없는 며느리녀는 저보고 왜 연락도 없이 왔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본인이 낮잠 잘 시간인데 왔다고 얼른 가줬으면 좋겠다고 하대요. 눈치란 눈치는 다 줬어요.
아니, 그런데 얘, 내가 너한테 지난주에 말했었는데, 너도 그때 나한테 오라고 했었고, 그건 그때 제 컨디션이고요. 어머니도 아실 거 아니에요. 임신하고 나면 컨디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요.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하고 오시죠. 아주 엄청 눈치를 줬었어요. 옛날에 저 시집 갈 때야 딸 가진 집이 죄인이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어머니 무서워하고 했죠. 요즘은 아들 가진 집이 죄인이라니까요. 며느리 눈치 보여서 아주 살 수가 없었어요. 무튼 임신한 애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되니 저도 더 언짢은 티는 못 내고 그래서 그냥 며느리 친구랑 얼떨결에 같이 나가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나가는 길에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가 몸이 무거워서 힘들다고 말입니다. 그래요. 임신한 며느리가 상전이지 상전. 저는 그걸 또 버려줬어요. 참내 저도 그걸 다 버리고 나서야 이게 무슨 상황인가 황당했다니까요. 자, 어머니. 네? 아유, 경황이 없이 나오느라 내가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우리 애들 결혼식에 오셨었나? 내가 기억을 잘 못해서요. 아유, 오늘도 어째 이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이래저래 내가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러네요. 아이, 결혼식에는 제가 일에 있어서 못 갔었어요. 그런데요, 어머니. 그렇게 음식물 버리고 나서 뒤돌아서 가려는데 며느리 친구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저를 빤히 보더니 만약에 우리 며느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연락해달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준다고 하면서 본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보통 이런 일은 없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조금 캥겼어요. 며느리 친구가 저한테 저런 말을 했다는 것과 핸드폰 번호까지 알려주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셔라 라고 말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일단은 주는 번호 받고서 그렇게 잊고 살았어요. 찝찝한 마음은 며느리의 출산 임박에 어느새 잊히고 있었죠. 그런데 또 잠잠하다가 일이 생겼지 뭡니까? 솔직히 저는요, 제가 며느리한테 정말 많이 양보했고 정말 많이 며느리를 이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었나 봐요. 어느 날은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대뜸 꺼이꺼이 울더라니까요. 저 솔직히 정말 너무 서운해요, 어머니. 그거 아세요? 제 친구들 중에 결혼한 애들은 임신했다 하면 시어머니가 거의 공주처럼 대해주셨대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머님은요? 어머님 제가 친구들이랑 동남아 여행 갔을 때도 용돈 주시기는커녕 제가 사온 망고 보고 고맙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어제도 그래요. 저 아이 가진 지 이제 막 달인데 아무 말씀 없으시고. 혜정아, 내가 축하한다고 선물 줬잖아. 왜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그래? 오빠도 이래? 오빠도 어머니 편 될 거냐고? 엄마, 혜정이가 지금 장모님도 가까이 안 계시고 해서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가 봐요. 죄송해요. 며느리라는 것이 전화해서 울었던 이유가 고작 저거였어요. 자기가 임신한 지 막달이 다 되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없었다고 서운하다고 저 난리를 치더라고요. 다른 집 시엄마들은 며느리한테 잘해준다는데 본인은 막달인데도 달라진 게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 와중에 아들놈은 지 와이프한테 절절매고 이건 아니다 싶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스피커폰으로 하던가 내 와이프 바꾸라고 했어요. 저도 할 말은 좀 하고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 안 낼 거니까 네 안사람 바꾸던가 스피커폰으로 해서 혜정이 듣게 해. 아들은 잠시 주저하더니만 지 와이프를 바꿔주는 건 안 하고 스피커 모드로 바꾸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대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말입니다. 얼마나 심호흡을 했는지 몰라요. 혜정아, 너 막달 돼서 감정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래저래 심란한 거 알아. 그런데 말이다. 네가 서운하고 네 기분 안 좋다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지 않냐? 말 끊을 생각하지 말고 내 말 끝까지 들어. 저는 쭈루룩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갑작스레 임신해서 힘들어해서 내 기분 맞춰주겠다고. 나 솔직히 너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정 붙이려고 일부러 몇 달 쓰지도 못하는 고급 신생아유 모차도 선물로 주고 네가 싹퉁머리 없이 생일에 연락 하나 없이 여행 다녀왔을 때도 잘 다녀왔나
나는 인사라도 건넸다 하고 말이에요. 그분이야. 너 툭하면 네 남편 보고 배달 음식 시켜라 뭐해라 하는 거. 그거 내가 알아서 너희 좋아하는 반찬해서 네 남편한테 들려보냈어. 내가 가져다 주면은 괜히 너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런데 그렇게 서운했니? 제가 하는 말에 며느리년 자기도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럴 만하지 않나요? 제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있었던 일,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으니 말입니다.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는지 훌쩍거리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친정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고 집에 와서 밥 좀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엄마가 무슨 팥을 부냐면서 싸웠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오빠도 출장 때문에 나가봐야 한다고 하고 저는 임신해서 몸도 무겁고 살도 찌고 너무 힘든데 저 빼고 다들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게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제가 요즘 거울 보는 게 얼마나 싫은지 아세요? 결국은 그냥 억울하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지는 지네 친정엄마한테 쓴소리 들어서 짜증나고 그 와중에 지 남편인 제 아들도 출장 때문에 이제 나가봐야 하는데 지가 다 짜증이 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짜증났지만 임신하면 힘든 것도 이해해서 친정엄마 맛은 따라갈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나도 나름 어머니라고 미역국을 해다가 배달 갔어요. 아무래도 갑자기 음식을 해서 가야 했기에 시간이 좀 걸렸었고요. 그 사이에 아들은 출장 때문에 나간 상황이었어요. 제가 아들 내외 집에 도착했더니만 그런데 안사돈이 와 있더라고요. 아유 사돈, 혜정이 얘가 또 졸업식을 했죠? 막내로 오냐오냐 자라서 그런지 애가 참을성이 아유 죄송해요. 아 네. 아무래도 아이 갖고 하면은 이래저래 예민해지니까요. 그래도 아까 혜정이 말로는 어머니랑 대화를 좀 안 좋게 했다고 하던데. 나는 그런 것까지 너희 시어머니한테 말씀해드리고 그러니 걱정하시게? 아유, 제가 너무 민망스럽네요. 그냥 딸이 너무 신경질적으로 보니까 저도 이 말이 그게 안 나갔었어요. 아유, 저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셔서 어째요? 어머, 정말로 미역국을 해오신 거예요? 아유, 이거 너무 감사해서 어째요? 뭐 어찌 되었든 간에 며느리랑 안사돈이 모녀지간에 화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안사돈이라는 사람, 자기도 민망했던지 얼른 대화 주제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역국 맛있겠다고 안사돈이 한번 먹어보자고 했죠. 그래서 저는 주방에서 혼자 미역국 두고 밥까지 하고 있었어요. 식사 다 차려놓고 준비 다 했다고 부르러 갔는데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 뭡니까. 그래서 의도치 않게 두 사람 대화하는 소리를 다 듣게 되었어요. 박스박 눈치 못 챘지? 끝까지 숨겨야 돼. 너 같은 년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엄마, 그 인간 눈치는 어디 저 멀리 팔아먹은 인간이야. 그리고 엄마는 엄마 딸한테 말을 그렇게 하고 싶어? 나 같은 사람은 뭐? 지주야, 너 목소리 좀 낮춰. 아무튼 절대로 박스박 눈치 못 채게 해야 해. 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고개만 까딱까딱거리지 말고 이 기집애야. 대답 정확하게. 뭐 저런 말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며느리랑 안사돈이 이야기하는 게 저희 아들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러다 며느리가 제 인기척을 느끼고 당황한 듯 큰 소리로 어머니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안사돈은 헛기침을 하더니 아유 어쩐지 미역국 냄새가 좋더라 이러면서 나왔죠. 웃으면서 식사를 하기는 한다만 제 머릿속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선 아까 며느리와 안사돈이 나눈 대화가 단단히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손주가 태어나기 전까지 계속 마음이 심란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안사돈이 한 말을 신경 쓰고 있던 저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친자 확인을 해봤죠. 어마, 너무 다행이다 그렇지? 나 안 닮아서 혜정이 닮은 거겠지? 이야, 정말 다행이야. 너는 이 자식이 너 안 닮은 게 그렇게 좋으냐? 그럼 좋지. 엄마도 내심 걱정해서 우리한테 쓰리리 초음파 안 했냐 묻고 그랬던 거 아니야? 아휴, 아무튼 나 안 닮아서 너무 다행이다. 아들의 저 말이 나중에 다른 의미로 똑같이 새어나오게 되었죠. 나중에 말이에요.
제가 너무 신경을 썼던 건지 뭔지 태어난 손주가 정말이지 저희 아들을 닮은 구석이 단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본래 첫째는 아빠 얼굴을 많이 닮는다는데 며느리 얼굴도 안 보이고 제 아들 얼굴도 안 보이고 그래서 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빠르게 친자 검사를 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서둘러서 친자 검사를 아무도 모르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 아들아이가 아니더군요. 며느리가 어쨌든 조리원에 있으니 제가 아들네 집 청소해준다는 핑계로 그 집에 갔을 때 며느리 칫솔이랑 빗에 있는 머리카락 이런 거 싹 챙겼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맡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제발 아니어라. 내 아들아이가 맞아라 했지만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던 겁니다. 정신 차려. 이런 일 있을수록 네가 정신을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이미 일어난 일이야. 이미 알게 된 일이고. 그러니까 지석이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응? 엄마 말 듣고 있는 거니? 지금 당장은 너무 충격적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겠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야. 저는 그 아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제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순간이란 정말 제 마음이 다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어요. 지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제 자기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가 되는 거라면서 기뻐했던 아들 얼굴이 너무 선했는데 아들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 저로서도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죠. 하지만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키우게 할 순 없었습니다. 저한테도 제 아들은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제가 전한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서 당연히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처음엔 부정을 했어요. 믿고 싶어 하지 않았죠. 엄마가 수정이랑 사이 안 좋은 건 알지만 이건 아니지. 엄마 그래도 엄마 손주잖아. 혜정이가 밉다고 이제 막 태어난 애한테 이러면 어떡해. 에라이 이놈아. 너는 대체 네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암만 수정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멀쩡한 내 손주를 그렇게 몰아가겠어? 서류가 아니라고 아는데 난들 뭘 어쩌겠어. 마음이 정말 너무 아팠어요. 저라고 마음이 좋을 리는 없으니까요. 슬픈 마음 꾹 참고 아들한테 제가 친자 확인서를 보여줬는데 아들은 그제야 그 서류를 바로 바라보더니만 이내 망견자실하고야 말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뭐든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연락처를 받아두었던 며느리 친구에게 연락해서 어찌 된 일인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제 아들과 함께 그 친구를 찾아갔죠. 그때 제가 음식 쓰레기 버릴 때 저한테 번호를 줘줬던 며느리의 그 친구한테 말이에요. 저와 아들이 그곳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 지금부터 입을 다물지 못하실 거예요. 혜정이 걔요. 걔 결혼식 때 왜 여자애들이 많이 안 갔는데요. 그거 다 이은이의 일이에요. 더군다나 혜정이 걔 오래 만났던 남자 있어요. 지금도 지석 씨 모르게 만나고 있을걸요? 혜정인 거요? 그거 지금 저한테 하는 말, 그 말 책임지실 수 있는 말인 겁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거짓말해서 굳이 어질 건 또 뭐고요? 저 거짓말 안 해요. 다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며느리 친구가 하는 말이 며느리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키 크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며느리가 그 남자친구를 만나던 와중에 조건 좋은 저희 아들이 나타나자 저희 아들을 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 거라고 말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혜정이가 아이가 지석 씨 안 닮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뭐요? 아니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죄다 계획적이었다 이거예요? 네, 아마도요. 혜정이 걔가 저 포함해서 몇몇 친구들 있는 단톡방에서 지석 씨랑 그 남자 사진 올려두고서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며느리는 그 와중에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며느리는 자기 친구한테 제 아들이 못생겼다고 저희 아들 닮은 애는 갖기 싫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내용도 저와 저희 아들한테 보여줬죠. 며느리가 생각한 계획은 아주 가관이더군요. 바로 그 키 크고 잘생긴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지고 그걸 저희 아들 아이로 속여 속도 위반했다고 한 뒤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지가 결혼하는 여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으로 자기한테 접근한 건지 꿈에도 모른 채 책임을 지겠다며 결혼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아니 그러면 내 생일날 가던 그 동남아 여행, 그 여행도 그 전 남자친구랑 갔다는 거예요? 네, 거기 공항 도착해서 만나기로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혜정이 걔가 지석 씨한테 도착했다고 인증샷 찍어보내고 할 때 그 남자의 모습 안 보였던 거고요. 제 생일날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태교 여행 간다고 갔던 게 그 키 크고 잘생긴 남자친구와 함께 다녀온 거더라고요. 내연남이랑 말이죠. 관계가 참 웃기지 않나요? 저는 그 내연남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능력 없어서 다른 놈 만나 결혼한 여자 뭐가 좋다고 만나고 하는 건지 오래 사귀어서 그런지 미련이 있었나 봐요. 저는 모든 내용을 듣고 기가 차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 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아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며느리 친구한테 나한테 이걸 왜 알려주고 싶었냐고 물었어요. 사실 남자친구로 혜정이한테 한 번 뺏긴 적이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몇 번 되었었고요. 그런데도 나아지겠지 했는데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아니 도대체가 며느리는 왜 그랬을까요? 그 고운 얼굴 좋게 좀 쓰지 남의 남자를 왜 건드리고 다니냐고요. 며느리 친구 말을 듣자 하니 다른 친구들도 남자친구 생기면 절대로 소개 안 시켜주려고 용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해주는 족족 며느리가 다 뺏어가니까 말입니다. 며느리녀는 자기도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친구 남자친구들을 왜 그렇게 꼬리를 치고 다녔을까요? 그러면서 친구들 남자가 본인한테 넘어오면 뻥 차버리고 그랬답니다. 그러고선 친구들한테는 너희들이 이상한 놈 만날까봐 본인이 테스트해 준 거라나 뭐라나 그런 개소리를 했대요. 그러면서 혜정이 걔가 매번 그랬어요. 자기 덕분에 사람 걸렸으니 고마워하라고요. 아니 그렇게 못돼 처먹은 년 그거 뭐하러 친구로 뒀어요. 나는 그쪽 애들도 이해가 안 가네요. 솔직히 이해 안 갔어요. 그런 인간을 친구로 계속 두는 것들도 똑같은 인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며느리가 한 행동은 친구들에게는 그냥 어마어마한 쌍년일 뿐인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친구랍시고 인연을 이었냐 물으니 복수를 하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며느리 친구는 복수심에 저한테 그날 자기 연락처를 증언하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석 씨같이 조건 좋은 사람이 혜정이 만나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혜정이 걔가 지석 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서 며느리 친구는 제 며느리 같은 년 만나는 게 불쌍해서 우리 아들한테는 특히나 꼭 알려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 친구는 함께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을 줬어요. 외국에서 저들끼리 호텔에서 술 먹고 파티하는 사진이 있었죠. 며느리는 외간 남자에게 안겨 있거나 진한 스킨십이 있거나 그랬고요. 며느리 친구는 사진 원하면 줄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어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복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저와 아들한테 사진 제공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그 친구가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들은 돈을 주고 그걸 샀어요. 아들은 이미 충격에 정신이 없었고요. 그래도 어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저와 아들은 저희는 바로 그 증거 사진이며 증거 대화 내용을 손에 들고서 아직 회복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찾아가다지고 들었습니다. 마침 안사돈도 와 있더라고요. 상황이 어땠겠어요. 결국은 넷이서 악을 써가며 싸우고 말았죠. 어머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봐 현서방. 자네 지금 애 낳고 몸 회복하는 애한테 뭐 하는 거야? 어? 우리 아들 새끼도 아닌데 뭔 상관이야? 아이고 모녀가 아주 쌍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더만. 안사도는 지 딸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뻔히 다 알면서 그걸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우리 아들한테 사위거리고 저한테 사돈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왜 자기 딸 잡냐고 하는 안사돈한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는 안 써더니 한 말 때문에 내가 내 속이 시끄러워서 친정 확인까지 한 거예요. 그때 미역국 내가 갖고 간 그날, 당신 딸이랑 말한 걸 기억 안 나?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이래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무슨 말을 했냐고? 아이고, 그걸 정말 지금 몰라서 묻는 겁니까? 뭡니까? 안사돈이라는 그 여자 역시나 발뺌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다고 혼자 지금 생사람 둘을 잡는 거냐고 말이에요. 워낙에 충격적이었던 말이라 저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해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부모가 돼서 딸을 바로잡지는 못할 망정 그걸 둘이서 같이 속이냐면서 저는 따지고 들었고요. 안사돈이라는 여자는 꿀먹은 벙거리 되어버리고 며느리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어떻게든 제 아들을 붙잡으려 애쓰더라고요. 동정심을 호소하면서 말입니다. 여보 오빠, 그래도 우리 꾸물이 뱃속에 있을 때 아빠라고 한 거 오빠 아니야? 꾸물이한테 매일 얘기하고 잘 자라라고 한 거 그거 오빠잖아. 오빠가 아빠지. 나 안정보다 기른정이 더 크다고. 그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아빠지. 오빠가 진짜 아빠야. 오빠, 나랑 우리 아이 버릴 거야? 이 정신 나간 년이 어디서 개짓거리야. 왜 내 아들 보고 남의 새끼를 키우래? 헛짓거리 그만하고 너 아주 큰 코다칠 준비나 해. 며느리와 안사도는 상황 파악을 하고 저희 모자를 붙잡으려 애썼지만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제 아들, 그리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라는 판단이 섰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그곳을 빠져나와 아들과 저는 저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며느리 친구가 보낸 사진과 친자 확인서를 들고 며느리에게 불륜 이혼 소송을 걸었죠. 아들이 이혼 소송을 걸 때 내 승원 친자 불일치 이혼 소송이었어요. 이미 제 아이가 아닌 아이를 갖고서 제 아이라고 우겨 결혼을 한 것이었으니 이혼의 원인이 그 여자한테 있는 게 맞는 거니까 아마 크게 복잡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또 증거를 보여간대. 대한민국법 왜 이럽니까? 여기서 또 억울한 게 뭐냐면요. 잘못을 제공한 게 아무리 며느리라고 하더라고 그 증명을 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불화 원인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걸 다 증명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 그러니까 이혼의 책임이 며느리한테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천만다행히 저와 아들한테는 며느리한테 복수하고 싶어 안달난 그 친구가 있었죠. 비장의 무기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는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힘들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나서서 도와드리겠다고요. 저도 덕분에 그 지지배한테 복수하겠네요. 며느리 친구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증인으로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복수를 하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상황이 잘 풀려가기 시작한 거죠. 천만다행인 게 며느리 친구의 증언과 더불어서 저희 아들 핸드폰에 아들이 자꾸 밖으로만 나돌려는 며느리를 설득했던 메시지 내용이 있었지 뭡니까? 며느리랑 주고받은 내용 말이에요. 아들은 임신한 며느리에게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클럽 같은 데 가는 게 말이 되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랑 같이 캠핑을 가던가 좋은 쪽으로 풀자. 그런 말을 자주 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내 몸뚱이 가지고 내가 알아서 나가서 놀다 오겠다는데 왜 간섭하냐 그렇게 대답을 보내왔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며느리년 자기가 그 결혼 생활에서 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자기를 나락으로 보낼 거라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제 아들이 밖으로만 도는 며느리를 붙잡으려 했던 많은 메시지 내용, 며느리 친구의 증언으로 며느리는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이었죠. 며느리는 소송법정에 증언을 하러 온 며느리 친구를 보고 거기서도 화를 주체 못하고 머리채 잡고 싸웠어요. 야, 너 같은 건 친구도 아니야. 그래. 내가 널 잘 알지. 나는 그 사진에 공짜로 넘길 리 없지 않아? 너 얼마 받았냐?
아니면 뭐 사주라도 받았냐? 얼마에 친구 팔았냐고 이년아. 욕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며느리 친구는 너 같은 환양녀는 애초에 친구도 아니었다. 너 벼르던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냐며. 내 주위엔 친구 한 명도 없다며 싸워댔죠. 왜? 내가 많은 말 하니까 아주 할 말이 없지. 주둥이를 꼭 다물고 있는 꼬락서니 봐봐 저거. 아닌데? 네 면상 보니까 답이 안 나와서 안쓰러워서 말이야. 야, 현이야. 나 이혜정이야, 이혜정. 내가 이혼 당하고 애 딸렸다고 내 인생 너보다 못 낼까 봐. 정신 차려, 이 호박 같은 년아. 네가 그래봤자 내가 너보다 훨씬 시집 잘가. 알아? 재혼을 하든 삼혼을 하든 너보다 더 잘 살 거라고. 그때 며느리 친구가 며느리한테 손가락 욕을 하면서 험한 욕을 했지 뭡니까? 며느리가 뚜껑이 제대로 열렸대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달려들어서 지 친구를 후드려 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끼리끼리라고요. 며느리 친구라는 것도 절대 안 밀렸어요. 둘이 서로 인연 전연 찾으면서 욕하고 쥐어뜯고 참내 이혼을 하러 온 건지 지들 둘이 싸우러 온 건지 분간도 안 되더라고요. 며느리는 결국 폭행죄까지 새로 얻게 되었다니까요. 이혼에서도 완벽하게 분리하게 되었고 말이죠. 정말 천만다행히 아이 출생 신고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라 정말 다행이었어요. 여기서도 며느리 친구 덕이 컸어요. 그 친구가 자기가 며느리랑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내밀어줬거든요. 제가 저걸 다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요. 이거 다 전현이 지 손가락으로 메시지 보내고 저희한테 말한 거예요. 일부러 지 전 남자친구 아이 갖고서 지속실은 계획적으로 결혼했다고 지 계획 성공했다고요. 맞아요. 전 며느리가 나불거린 그 내용 덕에 전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인정이 되어서 재산 분할조차도 명함도 못 내밀게 되었죠. 그 뒤로 전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그 남자친구를 찾아갔다는데 그 남자친구에게도 자기 애 아닐지 어떻게 하냐며 문전박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마음 약한 제 아들한테 연락해서 알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 아들이 마음 흔들릴 줄 알고 말이죠. 저희 아들이 아무리 마음 약해도 그 정도로 호구는 아니거든요. 네가 싸지른 일 네가 알아서 주워 담으라고 하고서 차단해버렸대요. 내 새끼 아주 장하죠. 전 며느리 전 남자친구라는 놈도 가난해서 그런지 갑자기 생긴 아이를 책임지기는 싫었겠죠. 아주 끼리끼리 아니겠어요? 애비 찾아 헤매다가 친정에서 저들끼리 알아서 키우겠죠. 끼리끼리 만나서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 제 이야기에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참 많이도 나왔네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가 좋은 친구 만나고 싶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제 이야기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이 인사를 끝으로 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